안녕하세요. 오늘은 열물리학에 이어서 양자역학에서도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일단 파동함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양자역학도 결국 우리가 물리를 배우는 이유는 결국 어떠한 시점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왜 그런지 원리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리학을 사용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고전역학, 전자기학 예를 들어 공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을 때 얼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 전기 신호들이 회로를 거칠 때 어떤 작용들이 일어날 것이냐 라는 기존 생각만으로는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입자 크기가 매우 작아졌을 때 그런 상황에서 달라지는 기존 예측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파동함수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파동함수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방정식은 아마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IH바 그리고 라운드 t의 프 사이, x와 t의 변수로 사용되는 프 사이는 이퀄 해밀토니안으로 표현되는 이 h와 거기에 프 사이가 사용된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논의해 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통계적 해석에 대해 들어가겠습니다. 이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 엄밀히 말하면 파동함수가 복소 함수이기 때문에 이 파동함수와 그 파동함수의 켤레를 곱해준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은 이 확률 밀도에 비례를 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 확률 밀도, 즉 예를 들어 입자가 여러 가지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 따른 입자가 존재할 확률 밀도가 바로 이 파동 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즉 그렇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입자가 한 곳에, 제 손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확률도 있는 것이고 여기 있을 확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논증에 대해서 부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부정을 했냐면, 내가 눈을 가린다고 저기 있는 달이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냐, 달이 내가 눈을 가리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냐, 이렇게 아인슈타인은 보어에게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예를 들어 우리가 측정을 함으로써 그 어떤 여러 가지 가능은 합니다. 여러 가지 존재를 하지만 한 점으로 그 확률이 정말 뾰족하게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달을 눈으로 가렸을 때도 눈을 가렸을 때도 다른 곳에 존재할 확률은 있지만 분명 달이 그 기존에 있던 그곳에 존재할 확률이 이미 관측을 함으로써 영향을 주게 되어 그 확률이 하나의 피크점으로 붕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 해석에 대해서는 옳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측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그 상황을 아는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는 벨 부등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고전역학을 포함한 모든 역학에서는 이 벨 부등식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벨이 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에서는 이 벨 부등식을 위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기존 고전역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다루어 보고, 두 번째로 불확정성 원리와 중첩의 원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의 우리의 종류를 결정을 해줘 봅시다. 예를 들어 첫 번째는 동그라미와 세모가 있고, 동그라미와 이 세모가 있고, 이것들을 어떤 상자를 거치면 동그라미 또는 세모로 구분하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는 모양이었고 두 번째는 색깔이었습니다. 색깔은 예를 들어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기계, 어떤 기계가 있는데 어떤 기계는 무작위로 50% 확률로 한 방향으로는 노란색, 한 방향으로는 파란색으로 갈라주는 그러한 기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경우에 전자 한 개를 모양을 동그라미와 세모로 구분해주는 기계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의 모양은 50%의 확률로 동그라미가 나오고 50%의 확률로 세모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동그라미가 나온 그 방향만으로 또 다른 색깔을 아까 구별해주는 또 다른 기계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색이 또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색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채로 동그라미가 이 기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색이 노란색 또는 파란색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놀라운 점은 이렇게 노란색 또는 파란색으로 나온 것을 또 다시 첫 번째 모양을 결정해주는 기계로 통과를 시킨다면 이 빛에서는 놀랍게도 동그라미와 세모 둘 다가 50%의 확률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첫 번째 기계를 거쳤을 때 모양이 동그라미인 것으로만 우리가 만들어 놨죠. 근데 이것을 다른 색깔을 구분해주는 기계를 거친 후에 다시 통과를 시켜보니까 이 이전 정보를 얘가 없앴다는 것입니다. 즉 색깔을 통과했다는 그 상황 자체가 기존의 동그라미로 이미 붕괴해버린 그 상황을 다시 그 정보를 완전히 잊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달리하면 이 모양과 색깔은 동시에 우리가 완전하게 결정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는 위치, 하나는 운동량에 대입을 해본다면 우리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최소한 어떤 입자의 위치와 입자의 운동량의 곱이 최소한의 이 최소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은 불확정성 원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x 곱하기 델타 p가 반드시 2분의 h 바 이상이다 라는 불확정성 원리로도 잘 알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을 더 구체적인 실험으로는 스턴 갤럭 실험이라고도 하고, 이 스턴 갤럭 실험은 양자역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중첩의 원리입니다. 중첩의 원리는 말 그대로 어떤 다른 상태, 두 개 이상의 상태가 서로 간섭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섭을 한다는 것은 아까 그 기계로 돌아보면 예를 들어 모양을 결정해주는 기계에 전자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전자가 50% 확률로 동그라미, 50% 확률로 세모, 50% 확률로 동그라미로 나오게 되는데, 이 경로를 측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네모를 만들어서 얘가 다시 동그라미는 여길 통해서 어떤 다른 장소로, 또 마찬가지로 세모도 이 길을 통해서 똑같은 장소로 가게 하면 이 두 가지가 만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측정을 하지 않고 분리를 시켜줬다가, 여기서는 측정이 없습니다. 분리만을 시켜줬다가 다시 합쳐주는 그런 기구를 만들게 되면 중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 기존에 원래 같은, 예를 들어 광선이었을 거잖아요. 만약 빛이라고 하면 같은 빛이었을 거고, 물론 입자 한 개였겠지만 빛이라고 하면 같은 광선 한 개였을 테니까 그 위상이 같습니다. 근데 그게 분리만 됐다가, 모양이 다른 걸로 분리만 됐다가 다시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코헤런스라고 하는 이 결맞음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중첩이 이렇게 다시 만난 이 빛들은 서로 관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맞음이 깨지는 붕괴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았고, 따라서 다시 분리됐다가 다시 만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위상이 그대로 갖는 결맞음, 즉 코헤런스 상태에 있는 중첩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기존의
기존에 제가 이 처음 상자에 넣었던 빛이 만약에 노란색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시 어떤 모양을 통과를 시켜도 다시 만난 빛은 그대로 똑같이 흰색의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정보가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붕괴하지, 즉 관측을 하는 순간 붕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관측을 하지 않아서 붕괴되지 않고 그냥 분리만 되었다가 다시 합쳐져서 원래 기존의 위상 상태를 서로 간섭하여 가지고 있는 상황을 중첩 상황이라고 하고, 이를 양자역학의 중첩 원리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